오마이TV를 통해서 생생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10시까지 지금 전체회의까지는 남아 있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지금 국격이 정말 추락을 했다.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모습을 정말 과거 후진국의 모습, 예전의 대한민국의 모습, 그 군부 독재 때의 모습으로 다시 또 되돌아가는 게 아니냐라고 주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신의 상황, 우리 국격은 좀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간도 많이 함께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 좀 늦게 전화를 주셨네요. 네. 아니 왜냐하면 예. 사실 저는 직업이 국제정치평론가니까 그렇죠. 네, 비상계엄 선포되자마자 외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언론들이 흔히 이제 우리 언론들이 알아서 잘 비판할 부분을 비판을 해주고 짚어줄 부분을 짚어주면 참 좋을 텐데 그걸 좋죠. 그걸 용기 있게 못할 때는 외신의 입을 빌어서 그렇죠. 외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네. 식으로 이제 거기에 묻어가는 식으로 보도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유독 이번에 그런 외신을 이제 빌리는 보도들이 우리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우리 언론인데 외신의 상황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외신 보도도 좀 많이 이어지고 있고 사실은 오마이TV가 이 계엄 선포됐을 때 발빠르게 생방송을 하면서 네. 그 내용도 특히 안기령 이 민주당 대변인이 이 총불을 잡고 또 이 군인이 안기령 대변인한테 총불을 겨누는 이런 모습들 이런 영상들도 뭐 CNN 이런 데 이제 저희가 제공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외신도 이제 오마이TV를 주목을 하면서 현장을 봤고 또 현장을 보면서 외신도 외신 나름대로의 분석과 평가를 또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사실 이 깨어 있는 저희 또 오마이TV를 보시면서 또 외신도 많이 평가를 했을 것 같은데 그 외신들이 인용하는 네. 언론이 되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외신들이 인용하고 있는 오마이TV 여러분들 네. 많이 주목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근데 그 네. 외신 보도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외신에서 음. 칭찬하는 얘기가 단 한 줄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다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많이들 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오늘 그러면 여러분이 액면 그대로 읽는 그 내용들 속에 숨겨진 함의가 무엇이고 그 속에서 또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 국제관계의 어떤 단면들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진짜 직접적으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의 뭐 국무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무부 부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 뉴욕 타임즈가 이렇게 보도를 했고 월스트리트 저널 뭐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뭐 이런 보도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계속 나열해 주면 그냥 비판적으로 얘기 하나보다 해서 끝나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그런 보도들이 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아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뭐 인용 보도는 계속 쭉 뭐 뉴욕 타임즈 뭐 이게 유수의 언론들에 대해서는 쭉 뭐 번역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안에 이제 숨겨져 있는 함의, 진짜- 시그널, 메시지. 메시지 그걸 이것 좀- 보셔야 돼요.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외신들이 탄핵 표결 무산 뭐 계엄 해제가 된 것은 정말 민주주의 작동했다라고 평가했는데 탄핵 표결 무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니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은 외신들은 일단 외신의 보도 메커니즘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네. 우리나라에서 어떤 급박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일단 우리 언론들의 보도를 인용 보도합니다. 먼저. 왜냐하면 자기네 특파원이 있어도 현장에 가지 못하는 상황 또 가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속보로 처리할 때는 우리 언론을 주로 인용 보도를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꽝. 근데 그 사이에 뭘 하냐면은 특파원을 보내거나 또는 본인들이 연결할 수 있는 인맥들 예를 들어서 기업인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연구자 뭐 네. 이런 사람들 또는 한국 내에 있는 프리랜서 뭐 외국 기자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연결할 수 있는 그 인맥을 다 찾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을 연결을 합니다. 자 지금 상황 어떠냐?
특파원이 있으면 너무 좋죠. 특파원이 바로 그 자리로 가면 되니까 그 사이에 또 뭘 하냐면 판단을 합니다. 자, 이 상황을 네.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실시간 업데이트로 보도를 해야 될 내용인지 아니면은 그냥 받았어도 되는 내용이고 여기서 분석을 해서 그냥 분석 기사만 내도 되는 정도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 이후로 처음으로 또 다시 실시간, 그러니까 라이브 업데이트 상황이 벌어졌어요. 홈페이지 첫면에 예. 지금 현재 라이브 상황으로 해서 한국에 이런 상황 벌어졌다. 몇 시 몇 분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몇 시 몇 분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계속됩니다. 이거는 외신들도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와중에 그럼 뭘 하느냐? 만약에 인근 국가에 특파원들이 있다. 그러면 빨리 들어가는 거죠. 현장으로 그러니까 보냅니다. 우리가 뭐 이른바 CNN 이런 데서 보듯이 네. 그때 보면은 정말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외신, 그러니까 외국 상황, 전쟁 상황 이런 거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우리 대한민국 그런 상황 그렇죠.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 예. 거죠. 이태원 참사 때도 홈페이지마다 다 실시간 상황 업데이트하면서 시간 단위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엄청 많은 나라에서 직접 기자들이 왔거든요. 네. 자, 그 이후로 사실 한국에 생각보다 많은 특파원들이 있습니다. 외국 언론의 특파원들이 그래요. 상주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예 외신 기자들을 따로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 정도로 많았고, 네.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외신들이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들어온 케이스가 왜 그랬냐면 이태원 참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홍콩이 이제 중국화되면서 거기 국가보안법 같은 게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네. 그 안에 있던 수많은 이제 언론들이 탄압을 받다 보니까 거기 또 이제 특파원으로 있던 외신 기자들이 한국으로 들어온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미 내부에 외신 기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당분간은 아마도 외신 기자들이 굉장히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상주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계엄령이라는 걸 사실 비상계엄 선포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계엄령이라는 게 이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주류 언론의 기자들에게는 이거는 독재 국가에서 있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계엄령이 어디서 발동이 됐냐면 크게 국제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가 벨라루스라는 곳이 있어요. 루카센코 대통령이라고 원래 이제 벨라루스가 소련에 속해 있다가 독립을 했는데 네. 그때 대통령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대통령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예, 그러면은 몇 년을 지금 30년을 예. 대통령을 하는데 그래서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 루카센코가 본인이 연임을 했다 이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내가 이만큼을 얻었어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네. 반대 진영에서 이거 부정선거야 말도 안 돼 이러고 시민들이 막 나왔단 말이에요. 당신 독재자다. 나왔는데 갑자기 군이 장갑차 탱크를 몰고 도심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렇군요. 계엄령이 선포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모습 유럽이나 주류 언론의 머릿속에 계엄하면 계엄하면은 그 모습이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군인들이 장갑차 그리고 실제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뭐 민주진영 사람들이 다 해외로 망명을 하는 상황이었고 유럽에서 하루가 멀다고 루카센코를 계속 압박하는 상황인데 여전히 푸틴을 등에 업고 루카센코는 지금 독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게 머릿속에 남아 있는 국제사회에 한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깜짝 놀랐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이 그 한국이 맞나가 그러니까. 자꾸 물어본다는 노스 코리아냐, 사우스 코리아냐. 저는 옛날 사람이라 예전에 외국 친구들 사귀면은 네. 외국 나가면 그 얘기 하잖아요. 너 우리- 사우스야라고. 맞아요. 예.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 질문을 안 받게 된 시점이 있어요. 우리 한류가 막 붐을 일으키고 할 때 당연히 사우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다시 계엄령이 발동이 되니까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또 다시 야, 사우스 맞아? 사우스야? 근데 애들이 근데 정말 리얼이냐? 근데 그다음에 근데 왜? 너네 한국이 왜?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K 컬처, 그렇죠. 한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그 문화에 흠뻑 빠져 있는데 뭐 그렇죠. BTS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난리가 났었는데 거기서 계엄이라니? 그래서 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한국하면 우리와 같은 선진국 아니야? 민주주의 국가 아니야? 그런 나라의 계엄령이라는 그런- 게 가능해? 그렇네, 그런 충격이 있었겠네요. 정말 그러니까 그래서 영국의 인디펜던트 같은 경우에는 네. 계엄이라는 걸 설명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과 계엄령은 연결이 안 되니까 사람들한테 독자들한테 예. 한국에서 계엄령이 발동이 됐는데 이 계엄령이라는 게 뭐냐면 그 시간부로 모든 헌법적 절차가 멈추고 뭐 민주주의가 작동을 하지 않고 민주적 절차가 다 멈춘 상황에서 군인들이 모든 정권을 운영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을 때 근데 이제 그다음 드는 의문이 근데 왜 한국이요? 그 정도로 한국에 무슨 일이 생겼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외신들이 되게 발발랐던 게 뭐냐면은 네. 우리 언론들은 자꾸 저는 너무 짜증이 나는 게 뭐냐면은 아니 국회의원 누가 그랬대. 계엄 사령관이 그랬대. 국방장관이 그랬대. 이런 식으로 따옴표 헤드라인부터 네. 시작해서 그냥 계속 그들의 말을 그대로 써주고 거기에 대한 분석이 1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속보 위주죠, 사실은. 속보만 보고 끝.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 근데 외신들은 네. 다음 날 4일부터 시작해서 분석 보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거죠. 군인들이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것부터 시작해서 190명의 의원들이 전원 찬성으로 이 계엄령을 무효화시킨 것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국회로 모여가지고 계엄군들과 실질적으로 맞닥뜨렸던 네. 부분들까지 다 얘기를 합니다. 보도를 오.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프레지던트 윤이 왜 계엄령을 선포를 했느냐, 그 이면에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낮은 지지율. 낮은 지지율. 왜 낮은 지지율이냐? 네. 저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요. 일본은 실시간으로 본인들의 방송을 끊고 생중계를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바로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윤 대통령이 굉장히 지지율이 낮았다. 왜냐하면 영부인과 관련된 엄청난 부패와 스캔들이 굉장히 그걸로부터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많이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네, 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국정을 운영했느냐. 자기 고등학교 친구들 데려와 가지고 진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충남고 라인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사람들은 봐주고 반대편에 대해서는 가차 없는 숙청이라든지 예. 또는 언론을 통해서 언론을 향해서도 굉장히 언론 탄압을 많이 하고 네. 자신에게 반대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자체를 못 견뎌 뭐 이런 얘기를 다 써요. 그리고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씁니다. 정말 깊이 있게 보도를 하네요. 네. 일본 언론이 지금. 일본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사히 신문은 그 얘기도 했어요. 윤 대통령은 애주가로 알려졌다. 지난번 기시다 전 총리와 네. 만났을 때 김건희 여사의 큰 소리가 나고 나서야 그 자리를 멈출 수 있었다라는 식의 표현이 나온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일본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다 알고 있으면서 야, 얘 이런 애니까 이런 애다. 여기에 맞춰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하려면 얘를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작전을 짠 거죠. 뭐 일본 입장에서는 좀 조마조마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이 이렇게 권력을 잃고 있는 상황이. 일본이 되게 저는 정말 일본 언론들조차도 간악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 지금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윤석열을 비판하는 그 내용들 일찌감치 일본을 방문한다고 할 때 또는 한일 관계를 뭐 윤석열이 뭐 좋게 만들려고 한다 뭐 이딴 얘기를 할 때는 입도 뻥끗 안 하던 부분들이에요. 알고 있으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예. 본인들한테 유리하지 않다고 그렇네요.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네. 이들이 신경 썼던 건 저는 일본 정부와 일본 언론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이 신경 썼던 건 뭐냐면은 네. 윤석열이 너무 앞서가서 한국 내의 반일 여론이 커질까봐를 걱정을 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똑똑해가지고 알아가지고 본인이 보폭 조절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전 일본이 너무 좋아요 이러고 성큼성큼 막 달려오는 게 일본 입장에서 너 잘한다 할 수 없는 게 네. 저렇게 보폭 크게 다가오다가 쟤 우리한테 달려오는 게 보이면은 한국 국민들은 그거 싫어할 텐데 그래서 그걸 견제하고 그걸 사실은 굉장히 조언하는 보도들도 많았단 말이죠. 네.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일본이 걱정한 건 그거예요. 당연히 우리 위주로 돌아가는 거 맞는데 윤석열이 좀 알아서 잘 기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눈치가 없고 멍충해가지고 그런 거 안 보고 오히려 네. 한일 관계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까 누가 쟤를 좀 말려라. 말려라.